재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이게 전라감사가 이렇게 했으면 이대로 휴어진 문제가 다 해결될 건데 말로 해놓고는 나무라고 해본 거죠. 백포한 보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한 무리를 징벌한다. 노비 문서를 소환한다. 아까 그 신분제도를 파팔하는 노비 문서를 불질렀어요. 그래서 동학군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장소가 노비 문서 인들을 막 불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를 없애버리고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입을 아마 사간 이름이 아마 평양 사카시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그 인터넷에 그 평양이 그림을 못 찾았는데 백정이 쓰는 모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자만 봐도 아 저는 백정 당한 거예요. 그 백정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하층으로. 그러니까 천인 차별을 개선한 백정 이것도 그 청산가부 개가를 하게 말이에요. 청산가부 개가를 못했어요. 무명의 작설을 일체 폐지하라. 관리 채용은 직원을 답하고 인재를 등록하라. 네, 지역주의가 있었어요. 그때 공사체를 망명하고 기왕의 것을 모두 무효로 하라. 묘와 외 내놈과 통한 자는 인증한다. 토지는 평균하여 등장한다. 이것이 전라도 목사가 전주 관찰사하고 협상은 쉽게 좋아하는데 이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전복이 물러선 거죠. 자, 12개 5월 초 전주성 대문관 폐전 계획안을 합의했습니다. 전라감사 기호 확진은 전라 감염의 직강소의 초공부인 대교소를 두고 전라도 53개 구명 관청 안에 직강소를 설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 점령을 풀고 각자의 도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부는 폐전 계획을 변경하고 농민군은 스스로 폐전 계획을 시행하기에 산발적으로 직강소를 설치한다. 농민군 스스로 폐전 계획을 추진하는 직강소는 자치적 행정기관에 참여 조선 사회의 위대한 변화를 진짜 일반 백성이 하층민이 손에서 폐전 계획의 행정을 추진해 본 거예요. 그래서 훗날 민족단초가 직강소가 실제 했거든요. 물론 53개 시군이 다 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나주 목사 안에는 일부 학자들이 했다 안 했다 하는데 지금도 나주 목사의 동원 안에 직강소를 설치했다는 기록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밖에 했다는 설도 있지만 사실은 기록이 없어요. 자, 일본군 개입으로 시작된 반일군 2차 공격. 이것이 이제 결국은 동학 농민군 때문에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군대의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동학군이 진압하면 반드시 귀국을 해야 된다.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결국 조선을 먹어치는 사건의 원인이 되버립니다. 자, 동학 농민군 진압을 우리 정부는 청나라 군대가 했어요. 여기 청자가 틀렸네. 근데 일본이 왜냐하면 청군은 98년에 5월 5일 조선에 진출하니까 5월 6일에 조선에 일본군이 들어와버립니다. 왜 그러냐? 1884년 갑신정년 이후에 청일 간의 청진조약을 체결했어요. 뭐라고 하냐? 조선에 별난이나 중도 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에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근데 문서를 안 알렸는데 일본은 더 알고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조약 때문에 조선 정부가 청에 도움을 요청하니 자연스레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고난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조선 정부는 이 청진 조약은 조선하고 한 것이 아니고 청나라하고 일본 간의 청진, 중국당 청진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이 조약 때문에 일본군이
죽어라 말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렸다. 그래 가지고 아까 같이 일본군이 들어와서 1894년 6월 21일 밤에 고종 이 경복궁을 점령했는데 제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보니까 고종실록 고종 31년 6월 20일 병의 첫 번째 기사에 이렇게 썼죠. 일본 군사들이 대궐로 들어왔다. 이날 새벽에 일본군 2개 대대가 영축으로 들어오자 시위군들이 총을 쏘면서 막았으나 임금이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일본 군사들이 마침내 국문을 지키고 오후에는 가경에 이르러 무기를 해수하였다. 이날 일본 군사가 해수에 갔던 무기는 뒷날 모두 반환하였다. 사실 저는 그래요. 사실상 이때부터 조선은 국권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실 기록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종실록이고 승정원 일기도 비슷하게 있어요. 딱 안했는데, 근데 일본 측의 지난번에 일본 양심인 학자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시 말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큰 사건. 근데 우리나라 여기서 이 을미사변만 역사적으로 가르치지 1894년 6월 20일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거꾸로 글자를 보고 배운 것이죠. 자,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사건이 일어나니까 내가 성경은 듣는데요. 성경은 얘기했는데 일본 공사 대조국의 한자로는 이게 일본말은 오도리 게이스케가 군병을 이끌고 새벽을 듣다 쳐들고 영춘에 육박하였다. 빗장을 부수고 곧장 들어와 궁안의 각사를 휘젓고 다니며 총포, 청도 등 기물을 펴락하고 장호를 부수고 시어소를 육박하였다. 전전에는 포성이 진동하고 입직하고 있던 간원 이하가 창왕한 중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였고 도순지 김명규 가주서 이수인이 달려나왔다. 약방에 막 궁경전 종기 증서 입진에 대한 부계를 올리려는데 일본 병사가 갑자기 들이닥쳐 위협함으로 김명규와 이수인이 시위하고 입진하는 의리를 진술하고 어려운 거리를 무수고 달려가 오함 안으로 나가 문안하였다. 상이 승지와 상한에게 입시하라고 명하니 명규와 수인이 차례로 시위하였다. 1894년 6월 21일 양력원 7월 23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고종을 겁박하고 친일 정권을 세웠다. 일제가 조선의 국고를 침탈한 이 순간. 그래서 전봉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을 같은 해 1894년 7월 양력으로 8월 전라도 남원 땅에서 들어왔다. 그는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하는 같은 해 9월 14일 양력 12월 12일 동학 농민군에게 다시 봉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때 4,000여 명의 동학 농민군이 합세하였다. 이때부터 이제 반일 운동. 왜 물론 이제 수탈 거부와 같이 반일하고 있죠. 자, 일본군의 개입으로 시작됐는데, 자, 반일 운동을 하는 동학군을 보는 일본군의 시각은 뭐냐? 이건 비적이 아니죠. 비적이 아니라 일본군을 반대했고 이건 적군으로 봤습니다. 고로 반일 동학 농민군은 해우 대상이라 살상의 대상이 되고 이게 이제 일본군이 사실 조선을 강점하려는 양을 갖고 했지만은 임금도 반대를 안 하는데 동학회 쪼무레기들이 반일 운동이니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신 무기로 살상하는데 이 무라다 소총 이게 무라다 소총입니다. 스나이더 소총 영국제 이거입니다. 이 영국제를 수입해 갖고 일본이 이것을 복제해서 무라다 소총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
또 일본의 총기 기술이 늘었습니다. 게틀링건 이것이고요. 미국제 게틀링건 이것은 기관총입니다. 딱 쏘면서 머신건이니까 아주 연속으로 쏴볼 수 있는 총입니다. 이게 무장. 그래서 1894년 11월 24일 25일 우군치 전투로 1만여 명의 했던 동학 농민군의 2차 접전은 3,000명, 다시 2차도 500명 그렇게 대단할 정도로 이 근으로 우군치 전투에 일본군 한 200명이 40여 명을 그냥 난사에서 다 죽입니다. 난사에서. 이게 기관총과도 한방 나간 게 아니라 연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원 석대들 전투 1812 이게 이제 동학 전투로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아마 이때는 이것은 사용했단 말 안 듣는데 이걸 사용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신무기인데 이 무기는 또 하나 특징이 여기는 총 금이 착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뿐만 아니라 착도 되네. 착금돼. 그래갖고 아까 일본 사람 그 일기 보면은 그 착금된 동학군을 사람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상상된 모습으로 막 죽여버려. 한두 명이 아니야. 다치는 건데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그 속에 나와. 근데 그 죽이는 사람은 이미 사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죽인 거지. 자, 일본군 점령 사건이나 전공 2차 공기 판이거든. 현재 우리나라 독립운동 후투장 주소는 이게 문제예요. 을미의변 때부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을미의변 때부터 독립운동 한 것을 후투장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성하고 죽인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서울 국회에서 통합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경북대전과 영광 부사로 동월 선생하고 박영규 박사님 우리 나도 왔죠. 그분이 지금 오늘 국회에서 의자나 2차 공기 동학의 2차 공기 이후 죽은 사람을 후포장 추소에 넣어야 된다는 논리를 이제 개발하고 의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주 학회에서 할 일이 사실은 나주가 예를 들어서 총 기록을 종합해보면 많이 최소 한 3,000명 아니면 5,000명이 죽었어요. 나주 지역에서, 나주목 지역에서. 그런데 그 후손이 내가 알기로는 딱 2명밖에 나도 모르고 있어요. 없어. 왜? 아까 같이 일제가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1910년 한일 평탄전 뒤에도 동학군을 끊임없이 세출해서 죽이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신분을 갖추고 이름을 갖추고 또 숨어 살았고 그 기록마저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발견하는 거 없어. 그리고 나중에 3,000명 죽었다는 그 후손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면서 이 후손을 찾습니다. 제발 신고해 주세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몇백 명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을미의명은 1899년 8월 20일 명성황후 시해자 오수 시행군의 토역수. 그러니 이거부터 한다면 말이 안 맞죠. 분명히 아까도 정봉주는 반일운동 했다는 다 나오거든요. 2차 공격부터 반일운동을 할 때 일본군은 동학 농민군을 비적으로 여기지 않고 적군으로 간주하였기에 우금치 전투에서 보여준 최신무기로 무착을 했어요. 1894년 동학 농민군의 반일운동을 독립운동 후투장 추세에 반대하는 행위는 현대판 일제 시민사관에서 보는 시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급해야죠. 소급할 것은. 그리고 분명히 나는 일본이 반대해서 반일운동 한다고 그렇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1895년 2월 9일자 전봉종 공초록 기록 다시 듣고 2차 공개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기록에 번역된 것입니다. 기국 일본이 괴화를 한답시고 처음엔 민간에게 이런 판사가 일도 없었고 또 격서도 없이 설명하고 도전에 들어와 야반에 왕궁을 격파하고 주상을 정돈케 하였다는 말이 들리는 고로 시골 선비들은 충국 애국으로 군계를 이기지 못하고 의병을 구함 1인과 더불어 접전하여 1차적으로 이 사실을 청문하고자 했다. 이게 공초록에 다 나옵니다. 나 사실은 그 전봉조는 자기 죽을지 알았어요. 근데 떳떳이 자기 할 말 제대로 합니다. 또 이것은 내가 또 자료 박영규 박사한테 얻은 자료인데 1895년 3월 5일자 동정 조일신문 보도에 동학당 대두목을 사로잡다의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전봉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또한 그 후 병도 생겨서 지금은 매우 위독한 것 같이 들것에 실려 와서 그대로 공사관 앞들에 앉아있다. 이노우의 공사는 시험 삼아 어찌해서 이 폭거를 일으켰는지 하고 일침하니까 전봉준이가 대답하더라. 마침 중앙정부 간령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던 차에 작년 6월 일본병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함께 물리치려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 이르렀다. 우리 동학당은 군, 그 우리들은 훈련 없고 무기는 왕구 장난감입니다. 왕구적인 것이다. 사람, 무기 모두 정의한 일본군에 비길 수 있다고는 본디 믿지 않았던 바 그렇지만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것 죽음을 당하고서 끝낼 결심을 가지고 일어섰다. 이렇게 답변이 것이 일본 신문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요? 곧 죽어요. 벌벌 떨고 말을 모르네. 정확히 자기 이사를 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나주 지역 통합을 봅시다. 나주목 지역은 내가